자,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당 모두 현안이 많아서 자, 속보 위주로 좀 양당의 현안들을 좀 집중해서 물어보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간 갈등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수영 의원님, 네. 박수영 의원님 포함해서 조금 전에 초선 의원 20명이 긴급 기자회견도 여섰던데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기자회견 막 하고 예. 방송국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후보께서 선대본부를 조금 전에 출발을 하셨는데 과연 울산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부분은 선대본부에서 윤석열 후보가 일단 나가셨어요. 했었는데, 예, 한 5분 전에 나가셨는데 울산으로 가셨는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네. 아마 오늘 울산에서 뵙거나 아니면 늦어도 내일은 두 분이 만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확률이 그러니까 더 좀 높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네. 이준석 대표는 제주에서 떠나서 울산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떠나긴 했는데 지금 울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는 울산으로 건가요? 갈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다. 가시면서 확실하진 않다. 확실하게 울산 간다고 말씀을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예. 그냥 출발하셨어요. 네. 예. 그러면은 만약 오늘 울산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난다면 그래도 내일 정도는 내일이나? 두 분이 만나서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고요. 윤석열 후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대표다 이렇게 치켜 세우기까지 했고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전달자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의제를 사전 조율해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어가 이제 조율이라고 나갔지만은 사실 두 분 만날 때는 어느 정도 합의를 좀 이루고 만나는 게 모양은 훨씬 좋거든요. 끝나고 나서 아무 발표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발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를 해놓고 만나는 게 좋은데 뭐 그게 전통적인 방식이고 우리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지금 방식은 아니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의제나 뭐 사전 합의 같은 건 없이 직접 두 분이 만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좀 이상한 게 의제 조율이라는 거는 뭐 여야가 만난다던가 여야 영수회담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뭐 의제 조율은 필요한 건 뭐 당연한데 이거는 같은 당의 대표하고 후보가 만나는데 사전에 의제 조율이 필요합니까? 글쎄 저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지금 보면 네. 라고 합니다라고 들었다는 식으로 돼 예. 있어서 전언이거든요. 네. 두 분 간에는 그런 오해가 없는데 중간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직접 가셔서 대면해서 만나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대면에서 만나서 그래서 더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아까 박수영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직접 대화를 안 하고 중간에 이제 전달자들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해가 증폭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홍보비 관련해서 모욕적인 인사가 있었다 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하시게 되면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죠. 예. 저는 어느 한쪽이 완승을 거두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약간씩 물러서서 예. 한 발씩 물러서서 절충안을 만들어서 합의를 하고 당을 빨리 정상으로 돌려야지 완성을 어느 한쪽에서 거두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면 그 완성을 거두겠다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솔로몬의 그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두고 엄마 둘이 다투는 우화가 있지 않습니까? 지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양보하는 네. 쪽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간에 한 발씩 양보하려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 네.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인 대의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서로 양보하려고 드는 이런 모양이 되어야 정상이 될 것이고 그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양보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마음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양보를 하려고 해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의 사실관계는 파악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준석 대표가 지목한 윤핵관 당에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저 언론에도 나오고 뭐 그렇게 이준석 대표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도 예. 그 기자분들한테도 많이 물어봤는데 특정인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캠프에 있는 여러분들이 선대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기자분들 만나서 한 얘기들을 묶어서
추상적인 윤핵관이라는 사람으로 한 사람 부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에서 특정인 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특정인 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선대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 기자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 묶어서 예. 이렇게 묶어서 이제 윤핵관이라고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후보는 또 이준석 대표가 지목한 홍보비 관련한 이야기 이로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야 이게 이제 풀릴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그나저나 다음 주 월요일이 선대위 공식 출범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는 갈등이 봉합이 돼야 대표가 참석하는 완전한 그 선대위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의 압박이 심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또는 늦어도 내일은 두 분이 만나실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선거를 더 잘 치러서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목전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날 것이고 만나면 잘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월요일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선대위 연기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이양수 대변인이 네, 이양수 대변인이 아까 발표 발표했죠. 저 대표 없으면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즉 정상적으로 대표가 참석한 선대위가 6일 날 발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렇게까지 강행 행보를 보이는 게 이대로 가면 선거 필패한다 이런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초선 의원들 20분 모이셔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모여서 얘기해 보시면 이런 위기감은 같이 공유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지지율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박빙 상황으로 동률로 나오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국민적 예. 열망은 굉장히 큰데 지지율은 답보 내지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입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두 분이 화합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야 된다. 그게 네. 국민의 열망을 보답하는 것이다라는 게 오늘 초선 의원들이 발표한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홍준표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하고 경선 이후에 처음 만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3시간 40분 정도 굉장히 길게 만난 이런 상황인데요. 네. 좀 전해드린 얘기가 있으십니까? 예, 많은 얘기가 오갔고 예. 이 이제 대선 승리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는 홍준표 대표님께서 이제 방금 원팀 정신 말씀하셨지만은 한 팀으로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에서 백의종군하겠다. 이 정도 네. 선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어제 상당히 긴 시간을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후보께서도 나와서 정말 좋은 그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예. 앞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정리되면 우리 홍준표 전 대표께서도 다시 선대위에 들어가셔서 활약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비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보니까 홍준표계 의원으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면적인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배현진 의원뿐만 아니라 저 예. 유승민 계열에 속하는 유이동 의원까지 어제 선대위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밑 조율은 다 끝났다. 다시 말해서 두 분 다 유승민 의원, 홍준표 의원 모두 선대본부에 들어가서 활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같이 경선을 치른 후보들과의 원팀 문제 양당 공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민주당 선대위 얘기를 조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었던 쇄신 선대위 1호 영입 인재죠. 조동현 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밝혔고요. 자, 민주당에서도 결국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송영길 대표는 만나서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10년 전 이혼한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족이나 개인사를 공격해야 될 사안인지 판단해달라. 자, 이때까지만 해도 주말에 얘기를 들어보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 반려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그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 사의를 수용했다 이 입장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이 모든 비난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네. 선언을 하신 거죠. 과거 개인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판단이 다른 이런 상황인데, 자 이번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이게 저 뭐 아이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사실이라면 그건 정말 잘못한 일이고요. 네. 본인의 문제로 돌아가면 이게 우리 그 송영길 대표께서는 단순히 이혼이라고 말씀하신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일이 있다는 거는 우리 언론에서 다 보도가 돼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는 이게 당에 그냥 들어온 뭐 20-30명 네. 왕창 들어오는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상임선대위원장이거든요. 그 송영길 대표랑 같은 급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미 그걸로 국회의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인의 영역에 들어왔고 당연히 또 1호 영입 인재였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부터 잘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1호 영입 인재 선대위원장인데 그걸 검증 없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면 상당히 그 나이브한 그 판단이 아니었느냐. 아예 안 나왔어야 더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인선 놓고 일각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 책임론도 제기되는 이런 상황인데, 비판하는 야당에서 비판하는 지점이 일단 얘기하셨듯이 직함이 송영길 대표하고 같은 그 직함이었고, 또 하나가 그 영입을 너무 서두르려다가 검증,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일들을 이제 놓친 부분하고 그 이후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당에서 대응한 이 부분을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예. 이렇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정말로 엄격한 잣대를 대려면 우리 정치인들부터 더 깨끗하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사실 공인에게만 잣대를 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네. 않나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 이외에도 20대, 30대 MZ세대 과학자 4명을 이제 영입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김윤희 대표 전날까지 국민의힘에 입당을 타진했다. 박수영 의원께서 이 부분을 비판하셨습니다. 직접 이제 타진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이 정치에 들어오는 게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걸 놓친 민주당이 누워서 국민의힘이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그 동일한 이윤을 창출한 회사 A, B 중에서 선택하는 네. 게 아닙니다.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일이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제1야당과 여당의 관계는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정도로 이념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정책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네. 한쪽은 정부 만능주의로 예산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쪽이고, 한쪽은 기업의 길을 살려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쪽이고요. 이런 식의 정책이 안보부터 경제, 뭐 사회문화까지 외교까지 전부 정책의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기업에 어디에 취직할 것이냐를 A, B 중에 찾는 거와 정당을 고르는 건 완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 정향에 맞는 정당을 찾아서 들어갔어야지 여기 좀 두들겨 봤다가 저기 좀 두들겨 봤다가 가는 거는 글쎄 저로서는 뭐 철새 아니냐 하는 단어 이외에는 마땅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현교 의원님 맞죠? 방금 말씀하신 이분은 윤석열 후보보다 비전 있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는 지켜야죠. 그 전날 저 방에 찾아왔습니다. 제 방에 찾아와서 직접 찾아와서 이력서를 주면서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네. 그 다음 날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렇게 된다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만일 그렇다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뚝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전날 뭐하러 찾아오고 이력서는 왜 들고 왔느냐. 자, 그래서 자꾸 그러면 철새 어쨌든 얘기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 김윤희 대표는 양당의 문을 두드리신 거고, 양당에서 영입을 하려고 시도했던 분도 계신데, 자, 민주당 홍보총괄 역할을 맡은 나가수 PD죠. 김영희 PD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에서도 영입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김영희 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 이번에도 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민주당을 택한 이유로는 송영길 대표가 직접 집 앞 앞에서 이제 기다렸다 이 얘기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전권을 부여했다 이런 얘기를 김영희 PD가 하고 있는데, 좀 쓴소리도 최근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권 부여한 건 맞습니까? 네, 홍보와 관련돼서는 김영희 이제 본부장께 예. 정권을 부여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국민께 올바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정권을 부여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대표 칭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김영희 PD가. 네, 국민의힘 홍보 미디어 본부장은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가 이걸 본인이 직접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내가 맡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맡은 이 자리가 김영희 PD를 염두했던 자리 원래 있을까요? 이제 김영희 PD가 들어오셨고 이준석 대표가 안 맡았다면 그 예. 본부장 자리를 이제 맡으시게 돼 있던 거였죠. 아, 근데 그런 그 게 자리가 맞습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는 바람에 자리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 그러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을 또 톡톡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자질을 예. 갖고 있는 분이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복귀를 하시게 되면 속도전을 벌여서 두 분이 아주 재밌는 싸움을 벌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